결혼식이 끝나고 정확히 3주 뒤, 나는 처음으로 우리 집 열쇠를 손에 쥐었다. 시부모님께서 전세금 절반을 보태주셨다.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우리 이제 진짜 어른 된 것 같아.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했다. 진심으로. 문을 열자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방 2개의 작은 부엌, 베란다에서 보이는 하늘. 완벽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배달 치킨을 시켜놓고 바닥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여보, 행복해? 남편이 물었다. 응, 너무. 거짓말이 아니었다. 첫 주말, 나는 커튼을 걸고 화분을 놓았다. 남편은 현관에 신발장을 조립했다. 우리는 소파를 고르러 갔다가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아이스크림만 먹고 돌아왔다. 나중에 사자, 천천히. 남편이 웃었다. 그 웃음이 좋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결혼 3주 차,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다. 집 잘 정리했니? 내가 한번 봐야겠다. 나는 대답했다. 네, 언제든지요. 괜찮을 줄 알았다. 그저 한번 오시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는 내 얼굴도 보지 않고 신발을 벗으셨다. 어디 보자. 청소는 했어. 거실을 둘러보시더니 베란다로 가셨다. 빨래 냄새 나네. 세제 못 써.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냉장고를 여셨다. 이게 뭐야? 반찬도 없이 어떻게 사니? 그리고 안방 문을 여셨다. 나는 그때 알았다.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걸. 시어머니가 나가신 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걸까? 그날 밤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현관문 쪽을 자꾸 쳐다봤다. 혹시 또 열쇠 소리가 들릴까봐. 시어머니의 첫 방문 이후 나는 집에 있는 게 두려워졌다. 퇴근하고 현관문 앞에 서면 심장이 빨리 뛰었다. 혹시 안에 누가 있는 건 아닐까? 문을 열 때마다 긴장했다. 다행히 아무도 없으면 그제야 숨을 쉬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사흘 뒤 또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초인종도 없이 문이 열렸다. 뭐? 집에 있었어? 시어머니였다. 손에는 반찬통 3개가 들려 있었다. 일하느라 고생한다고 반찬 좀 싸왔어. 냉장고 열어봐.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물었다. 왜 미리 전화를 안 하시는 거지?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직접 정리하셨다. 이건 버려야 해. 유통기한 지났잖아. 내 손에서 요구르트를 빼앗으셨다. 애들은 요새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아. 나는 가만히 서서 지켜봤다. 내 냉장고인데 내가 손님 같았다. 그날 이후로 거의 매일 오셨다. 어떤 날은 오전에, 어떤 날은 저녁에. 예고 없이. 열쇠로 문을 여셨다. 나는 샤워를 할 때도 불안했다. 혹시 문이 열리면 어떡하지? 속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갈 수도 없었다. 이불은 왜 안 개? 설거지는 했어? 창문 좀 열어. 답답하게 왜 이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잔소리로 바뀌었다. 처음엔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했지만 이젠 입술만 움직였다. 목소리가 안 나왔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안방까지 들어오셨다. 침대 시트를 만지시더니 코를 킁킁거리셨다. 이불 냄새가 왜 이래? 며칠째 안 말린 거야?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부끄러웠다. 아니, 화가 났다. 이건 우리 침실인데.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엄마가 너무 자주 오셔. 그리고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남편은 TV를 보다 말고 나를 봤다. 그래도 우리 도와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 엄마가 원래 그러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남편은 다시 TV를 봤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현관문 쪽에서 자꾸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딸칵. 열쇠 돌아가는 소리.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다. 숨이 막혔지만 그게 더 안전하게 느껴졌다. 결혼 2달째. 나는 집에 오는 게 무서워졌다. 회사에서 일할 때가 오히려 편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불안했다. 오늘은 또 오실까?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문 열면 또 계실까? 어느 금요일 저녁 일찍 퇴근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벌써 왔어? 시어머니는 부엌에 계셨다. 냉장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반찬 정리하는 중이야. 너 혼자 두면 제대로 먹지도 않잖아. 나는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 오늘 회사 일찍 끝났어요. 그래. 그럼 잘 됐네. 같이 저녁 준비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나도 쉬고 싶은데. 혼자만의 시간이 갖고 싶은데. 식사 후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셨다. 요새 애는 안 생기니? 숨이 턱 막혔다.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혼한 지 벌써 2달이야. 너희 나이가 몇 살인데. 빨리 낳아야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왔다. 이 집이 내 집이 아닌 것 같았다. 문도 마음대로 잠글 수 없고 냉장고도 내 맘대로 못 쓰고 심지어 아이까지 재촉받는다. 주말 아침 남편과 늦잠을 자고 있었다.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딸칵. 나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여보, 문 열렸어. 남편은 눈도 안 뜨고 중얼거렸다. 엄마겠지 뭐. 시어머니는 안방까지 들어오셨다. 노크도 없이. 아직도 자? 벌써 10시야. 일어나서 청소 좀 해. 나는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렸다. 속옷 차림이었다. 부끄러웠다. 화가 났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시어머니가 나가신 뒤 남편에게 소리쳤다. 이게 말이 돼? 안방까지 들어오시는 게.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좀 이해해줘. 엄마는 원래 그러셔. 나쁜 뜻은 아니야. 나쁜 뜻이 아니면 다야. 나는 지금 숨이 막혀 죽겠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서 울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다. 이게 결혼이야? 이게 내가 꿈꾸던 신혼이야? 결혼 3달째. 나는 한계에 다다랐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불안했다. 오늘은 몇 시에 오실까?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핸드폰만 보면 시어머니 전화가 올까봐 겁났다. 동료가 물었다. 언니, 요새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그날 저녁 용기를 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엄마 얘기야. 제발 좀 자제시켜줘. 나 진짜 힘들어. 남편은 소파에 앉았다. 또 그 얘기야? 또? 나 이거 처음 제대로 말하는 거야. 매일 열쇠로 문 여시고 안방까지 들어오시고 이게 정상이야?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알아. 엄마가 좀 그러시긴 해. 근데 말이야. 남편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 집, 우리 힘으로만 산 거 아니잖아. 엄마가 전세금 절반 내주셨어.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심장이 철렁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엄마 돈 안 받았으면 우리 이 집도 못 구했어. 조금만 참자. 응? 나는 말문이 막혔다. 돈. 결국 돈 얘기였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숨도 못 쉬는데 그것도 돈 때문에 참아야 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는 도와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나쁜 마음 없으셔.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다. 나는 소리쳤다. 도와준다고? 지금 나 감옥에 갇힌 것 같은데. 목소리 좀 낮춰. 옆집 다 들려. 남편은 짜증을 냈다. 들리면 어때? 나 지금 미칠 것 같다고. 남편은 일어났다. 진짜. 대화가 안 되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텅 빈 공간에 나만 덩그러니 있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았다. 나는 생각했다.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돈을 받으면 내 자유도 같이 넘겨주는 거구나. 이 집은 내 이름도 있지만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었다.
새벽 4시, 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현관문을 바라봤다. 저 문 너머로 언제든 누군가 들어올 수 있다. 나는 이 집에서 손님이었다. 결혼 넉 달째, 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잠을 설쳤다. 눈을 감으면 현관문이 보였다. 딸칵. 열쇠 소리가 들렸다. 없는데도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현관을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오후만 되면 불안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손에 땀이 났다. 동료가 물었다. 언니, 손 왜 이렇게 떨려? 나는 얼버무렸다. 아, 그냥 좀 추워서.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다. 집에 도착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호흡을 했다. 하나, 둘, 셋. 문을 열 준비를 했다. 혹시 또 계실까?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귀를 문에 갖다 댔다. 안에서 소리가 나는지 확인했다. 나는 이제 내 집 문 앞에서 도둑처럼 행동했다. 어느 날 밤, 악몽을 꿨다. 시어머니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이불 냄새 왜 이래? 나는 소리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숨이 막혔다. 그때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았다. 나는 혼자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봤다. 눈밑은 까맣게 멍들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나 왜 이렇게 됐지? 거울 속 내가 낯설었다. 낮에도 환청이 들렸다. 회사 책상에 앉아 있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딸칵. 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동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언니,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주말, 남편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갔다.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드디어 혼자다. 편히 쉴 수 있다. 하지만 이상했다. 쉬어지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도 침대에 누워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현관문만 자꾸 쳐다봤다. 저녁 6시, 정말로 초인종이 울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문구멍으로 봤다. 시어머니였다. 나는 숨을 죽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그리고 열쇠 소리가 들렸다. 딸칵. 나는 안방으로 뛰어갔다. 문을 잠갔다. 집에 없나?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침대 구석에 웅크렸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안방 문 손잡이가 돌아갔다. 잠겨 있었다. 이상하네. 시어머니는 중얼거렸다. 10분 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제야 숨을 쉬었다. 온몸이 후들거렸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내 집에서 숨어 있었다. 마치 침입자처럼. 그날 밤 불을 끄지 못했다. 어둠이 무서웠다.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 얼굴이 보였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이게 결혼이야? 이게 정상이야? 결혼 5달째, 남편과 나 사이에는 벽이 생겼다.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 대화도 줄었다. 밥 먹었어? 응. 회사 어땠어? 그냥. 우리는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았다. 어느 화요일 밤 참았던 감정이 터졌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다. 오늘 또 오셨어. 엄마.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그래서라니. 나 진짜 못 살겠어. 이번 주만 벌써 4번째야.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또 시작이네. 또 시작. 나 지금 미쳐가는데 그게 또 시작이야? 목소리가 커졌다.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봤다. 그럼 어쩌라고?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할까? 당연하지. 최소한 미리 연락이라도 하시라고 해줘. 아, 진짜. 너 요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친정 엄마는 안 오시냐? 왜 우리 엄마만 갖고 그래?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친정 엄마는 열쇠도 없고 오시기 전에 무조건 전화하셔. 이게 같은 거야?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았다. 됐어. 이제 그만해. 머리 아파. 그만하긴 뭘 그만해. 당신은 왜 내 편을 안 서줘? 왜 맨날 엄마 편만 들어? 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이 집, 우리 돈만으로 산 줄 알아?
또 그 얘기였다. 돈. 나는 웃음이 나왔다. 결국 돈이네. 돈 받았으니까 참으라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지. 우리 형편 알잖아. 엄마 도움 없었으면 지금 월세 살았을걸. 나는 눈물이 났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아. 밤마다 잠도 못 자고 회사에서도 집중 안 되고 나 이제 정말 한계야. 남편은 고개를 돌렸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힘들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결혼하면 양쪽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지. 모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계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안방까지 들어오시는데 그게 정상이야? 남편은 벌떡 일어났다. 그래,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됐지? 진심으로 할 거야? 할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해. 남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진심이 아닌 게 느껴졌다. 다음 날 저녁,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한테 얘기했어. 아직. 왜? 그 타이밍을 봐야지. 아무 때나 그런 얘기 꺼낼 수 있어. 나는 허탈했다. 역시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날 밤,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잤다. 침대는 넓었지만 우리 사이는 더 멀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나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구나. 새벽에 깼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현관문을 바라봤다. 저 문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 언제든 열렸다. 나는 무방비 상태였다. 그리고 나를 지켜줄 사람은 없었다. 결혼 6달째.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살이 빠졌다. 눈빛은 흐려졌다. 이게 나야? 손으로 얼굴을 만졌다. 차갑고 딱딱했다. 나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오후 회사 동료가 물었다. 언니, 요새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동료는 내 손을 잡았다. 괜찮은 것 같지 않은데.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다. 참았던 감정이 무너졌다. 사실은 나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시어머니 얘기, 남편 얘기, 잠 못 이루는 밤들. 모든 걸 털어놨다. 동료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언니, 그건 정상이 아니야. 그리고 그 집, 꼭 거기서 살아야 해? 무슨 말이야? 이사 가면 안 돼. 차라리 작은 데라도 둘이서만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는 멍했다. 이사? 생각도 못 해봤다. 근데 전세금이 일부만 돌려주고 월세로 옮기면 되잖아. 돈이 중요해. 언니 건강이 중요해. 동료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다. 남편은 회식으로 늦는다고 했다. 나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도 허락 없이 들어오지 못하는 집. 2.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공간. 3. 숨 쉴 수 있는 자유. 적고 보니 눈물이 났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금은 없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언제부터 내 행복보다 돈이 우선이 됐을까?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열었다. 우리 동네 월세를 검색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작지만 있었다. 충분히 살 수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희망이 보였다. 며칠 뒤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사 가는 거 어때? 남편은 놀란 표호로 나를 봤다. 갑자기 왜? 여기 뭐가 불편한데? 나 여기서 못 살겠어. 차라리 작은 월세라도 우리끼리 살자.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월세?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전세인데 왜 돈 버리면서 월세를 살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내 정신 건강이 돈보다 중요해. 진짜 이해 안 되네. 엄마 때문에 이사까지 가겠다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엄마 때문이야. 아니, 나 때문이야. 나를 지키기 위해서야.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쳤네, 진짜. 그럼 마음대로 해. 나는 여기 살 거야.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는 이미 끝났구나. 남편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집을 선택했다. 아니, 돈을 선택했다.
나는 혼자였다. 그날 밤 결심했다. 남편이 안 간다면 나라도 가야 한다. 나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다. 노트에 적었다. 목표 3개월 안에 독립 자금 모으기. 내 이름으로 된 월세 계약하기. 나를 지키기. 적고 나니 조금 숨이 쉬어졌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이제 시작이었다. 결혼 9달째. 나는 짐을 쌌다. 남편 몰래 조금씩 준비했다. 옷까지, 화장품, 책 몇 권. 많지 않았다. 원래 내 것이 많지 않았다는 걸 그때 알았다. 이 집에서 나는 손님이었으니까. 3달 동안 돈을 모았다. 점심을 굶고 커피를 끊고 택시 대신 걸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모였다. 보증금으로 충분했다. 부동산을 돌아다녔다. 작지만 괜찮은 원룸을 찾았다. 역에서 10분 거리, 햇빛 잘 드는 3층. 여기요. 여기로 할게요. 계약서에 사인했다. 손이 떨렸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다. 드디어 내 공간이 생겼다. 아무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는 곳. 이사 전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 나 내일 나갈게. 남편은 TV를 보다 말고 나를 봤다. 뭐? 이사가. 원룸 얻었어. 진짜 미쳤구나. 농담이었던 거 아니었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농담 아니었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아. 당신은 남아도 돼. 나만 나갈게. 남편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짓이야? 결혼해놓고 혼자 나간다고. 당신은 나를 안 지켜줬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거야.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엄마한테 뭐라고 해? 며느리가 집 나갔다고.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내 엄마의 며느리 역할 못해. 다음 날 아침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왔다. 남편은 말리지 않았다. 그냥 팔짱 낀 채 서 있었다. 나는 현관문을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저 문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딸칵. 문을 닫았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새집 열쇠를 받았다. 402호. 나만의 번호였다. 문을 열자 햇살이 쏟아졌다. 텅 빈 방이었지만 넓어 보였다. 숨이 쉬어졌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다. 바닥에 앉았다. 조용했다. 발소리도 없고 초인종 소리도 없고 잔소리도 없었다. 그저 햇빛과 바람 소리만 들렸다. 눈물이 났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감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받지 않았다. 시어머니 전화도 왔다. 그것도 받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오늘만큼은 나만 생각하고 싶었다. 저녁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왔다. 바닥에 앉아 먹었다. 맛있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반찬은 제대로 먹어야지 그런 말 없었다. 나는 자유로웠다. 밤이 됐다. 처음으로 불을 껐다. 어둡지 않았다. 무섭지 않았다. 현관문을 쳐다봤다. 저 문은 내가 열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는다. 열쇠는 나만 갖고 있다. 나는 안전했다. 이불을 덮고 누웠다. 천장을 봤다.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심장이 편안하게 뛰었다. 숨이 깊게 들어왔다. 이제 진짜 내 집이다. 중얼거렸다.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얼굴을 비췄다. 웃음이 나왔다. 오랜만에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나로서.